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모스코비 5남매입니다. 앙컷 수컷은 솔직히 구분을 못해서 대충 막 5남매라 부르는데요, 제가 모스코비 오리 수컷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앙컷이 7마리가 있어서 수컷을 조금 어떻게 구해 보려고 하는데도 쉽게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에라이 알을 구입해서 부화를 하자 해서 이 녀석들이 나왔습니다. 총 10개 모스코비 올 알 하나에 2,000원씩 해서 10개 2만원, 택배비까지 해서 25,000원씩 해서 알 1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화를 했는데 총 10개 중에 7마리, 7개가 유정란, 나머지 3개는 무정란이었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원래 30일에서 31일이 부화 기간인데 27일 만에 한 마리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녀석도 오 괜찮네 싶었는데 제일 먼저 태어난 녀석이 죽어버렸고요. 또 한 녀석은 파각을 하다가 못 나와서 죽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발견했죠. 조금만 빨리 발견했으면 인공 파각을 해서 조금 확률을 높일 수 있었는데 늦게 발견을 해서 한 마리 죽고, 이렇게 5마리가 났는데요. 처음에 이 모스코비 오리를 종란을 구입했는데 이 처음에 나오니까 노란 오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쇼츠 찍을 때도 그랬고, 제가 분양을 잘못 받았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 종란 판매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보니 모스코비 오리가 일반적으로 까만 거에 흰색이 있지만 하얀 거에 또 있다 하더라고요. 하얗고 눈가는 붉은데 하얀 색깔의 모스코비 오리도 있다고 하니 같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들 다행스럽게 다 모스코비 오리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 수컷이 한 마리나 2마리 정도는 나와야 될까요? 기존에 7마리가 다 암컷입니다. 지금 알을 굉장히 잘 놓고 있는데요, 아쉽게 다 무정란입니다. 작년 같았으면 제가 알을 받아서 부화를 해서 그 기러기 병아리도 많이 분양을 했거든요. 작년에 한 100마리 정도 분양을 했어요. 조금씩 부화를 해서 제가 직접 낳은 알을 가지고 계속 부화를 해서 100마리 정도 해갖고 꽤 솔솔한 수입을 얻었는데, 그리고 정란으로서 가치가 조금 없고 좀 작은 것들은 또 따로 판매를 해서 꽤 솔솔하게 수입이 나왔었는데, 수컷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아마도 요 녀석이 수컷 같아요. 행동 거지나 뭐 모습이나 날개깃을 봤을 때 수컷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녀석은 부리가 좀 가늘지만 얘가 보면 부리도 굉장히 넓고 깃도 짧아요. 그래서 수컷이 아닐까라는 의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노란 애들은 키워보지를 않아 갖고 어느 놈이 순놈이고 어느 놈이 암놈인지 모르겠습니다. 암수 구분이 닭뿐만 아니라 꽁 다 그래요.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당연히 본 종족의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되지만, 한 달 미만 정도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뭐 딱히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만 있어서 그렇지 100% 요게 요거다 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자, 일단은 뭐 늘상 접한 색깔이 요 두 녀석이거든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모스코비 오리도 마찬가지로 병아리 부화했을 때 요런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확실하고 쟤들도 마타카인 뭐 그런 겁니다. 집에 이렇게 육출을 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튀어나왔는가 봐요. 리빙박스 있죠 여러분, 리빙박스에서 최소 한 달 정도 병아리나 꺼벙이나 기병이나 다 한 달 정도 육출을 하고 농장에 조금 더 큰 육축기로 옮기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옮기는, 그렇게 저는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크면서 리빙박스가 작았는가 봐요. 그렇다 보니 막 뛰어오르다 보니까 방에 똥 찍찍 싸고 막 그런 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보셨는가 봐요. 당장 치워라 안 치우면 어디 갖다 줘 볼기다 이래 갖고 부랴부랴 오늘 아침입니다. 지금
출근하기 전에 얘네들 들고 와서, 여기는 꽁사육자입니다. 꽁사육자. 꽁이 한 마리가 있는데 횡하죠. 근데 육축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 두 개 있는데 둘 다 꽁을 위한 육축인데, 꽁이 꺼멍이가 두 마리가 딱 있어요. 두 마리가 저쪽에 갈 거고, 나머지는 잠시 얘들이 한 두 달 정도는 여기서 신세를 졌다가 머스코비 오리 사육장으로 갈 겁니다. 먹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병아리 사료랑 성조 사료랑 같냐고 그러는데,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 다른 이유가, 어릴 적에는 단백질 위주, 성장을 위한 그 영양분이 많은 거 위주로 사료가 있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알을 넣기, 산란용 위주로 공유가 배합된 게 있습니다. 그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어릴 때는 6개용 사료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한 4개월 이상 됐을 때는 산란용 사료를 주면 됩니다. 닭뿐만 아니라 기러기, 그리고 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기러기 전용 사료가 있다는지 뭐 꽁 전용 사료가 있다는 건 없습니다. 다 닭사료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 다행이죠. 농장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종류가 많으니까 뭐 이 사료 사야 되고 저 사료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다행스럽게 닭사료로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통을 2개 하고 사료통, 이렇게 사료에다가 물을 넣어 줬잖아요. 집에서 키워보니까 사료 따로 물 따로 주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안 먹어요. 원래 우리도 밥이 잘 안 넘어갈 때 물 말아서 먹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사료 따로 물 따로 놔두니까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료하고 물을 같이 섞어서 이래 주니까 잘 먹어요. 그래서 혹시나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물을 2개 떠주고 여기에 사료와 물을 섞어서 또 따라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 특히 여기는 꽁사육장은 비닐하우스 아닙니다. 지금 아침인데도 제가 땀을 쭉쭉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영상을 찍으면서도. 근데 얘네들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름 때는 환기하고 온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딱 닫힌 공간에 있으면 얘네들 똥으로 인해서 암모니아 가스든 여러 가스가 발생해서 얘들이 지똥에 지가 지식에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45도 50도 넘어가면 얘들을 물 줘도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온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비닐하우스에 있으면 차광망은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폐기를 열어서 순환이, 공기가 순환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여름을 잘 나거든요. 여름이 제일 부화는 잘 되지만 육축하기가 제일 까다로운 시기입니다. 오히려 겨울 같은 경우는요, 따뜻하게만 해주면 되니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큰 농장이 아니고 조그만 개인 농장이다 보니까 선풍기부터 환풍기 시설하고 다 갖춘 곳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 갖추면 생존율이 높아지지만, 제가 다녀본 곳에 뭐 저 정도 규모 되는 농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취미로 키우고 조금씩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겨울 되면 뭐 농장에 한 이틀에 한 번씩 오지만 여름 되면 무조건 옵니다. 출근 전이든 뭐든 무조건 여기 도장을 찍고 출근을 하거든요. 상태를 봐야 돼요. 그 상태에 따라서 비닐하우스 개폐기를 열고 환기를 시켜주고 뭐 그 작업을 좀 해주고 출근을 해야지 제가 마음이 놓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 녀석 5남매 잘 커서 부디 수컷도 한 2마리 나오고, 그래서 합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갈태였습니다.